안녕하세요. 아마 이번 영상은 오픽이라는 다소 한정적인 주제라서 기존의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실 만한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지난주에 그 외국계 회사 면접 후기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2차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3차 면접까지 있어가지고 채용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다음 주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면접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목처럼 오픽 점수가 IM2였던 제가 IH 점수를 받게 된 후기, 공부 방법, 노하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영어를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취업 전에 제 토익 점수가 700 후반 정도였고 오픽은 말씀드렸다시피 IM2였습니다. 어디 가서 영어 좀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딱 별로인 점수죠. 제가 이제 취업 전에 오픽 시험을 봤을 때는 공부를 한 달 정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 서울 종로의 유명한 오픽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그냥 스크립트를 던져주고 다 외워서 짝꿍이랑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3일 정도 나갔다가 환불을 받고 그냥 집에서 혼자 스크립트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거의 달달 외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준비했던 질문이 나오면 외운 스크립트로 막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막 이러다가 그냥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 70% 정도는 준비했던 질문이 나와가지고 저는 적어도 IM3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점수가 나왔는데 IM2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IM3 정도가 나왔으면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IH 점수를 받아야겠다 이러고 더 공부를 했을 텐데 IM2가 나와버리니까 오픽 시험은 나랑 안 맞나 보네 하고 그냥 2번 다시 오픽 공부를 하지도 시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었죠. 제가 이제 직장생활 4년 차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토익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익 난이도가 4년 전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려웠습니다. 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했고 IH 점수를 목표로 한두 달 안에 끝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픽 IH면은 한 토익 850점 정도로 환산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픽 공부를 다시 해보기로 제가 한 8월 말쯤에 공부를 시작했고 시험 신청은 10월 6일에 했는데요. 9월 셋째 주에 휴가를 쓰고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은 그냥 공부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기간이 딱 4주였습니다. 공부 시간은 평일에는 퇴근 후에 한 2시간 정도 했고 좀 많이 할 때는 3시간 그리고 아예 못할 때도 가끔 있었고요. 주말에는 한 5시간씩 하다가 시험 1, 2주 전에는 8시간 이상 되게 빡세게 했습니다. 공부 방법은요. 우선 서점에서 오픽 IH 난이도의 문제집을 샀고요. 이거는 이제 홍보가 아니고 제가 서점에 가서 직접 고른 문제집인데 레벨마다 있더라고요. IM 시리즈도 있고 IH도 있고 AL 레벨도 있는데 저는 IH로 책을 샀어요. 보면은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걷기, 건강, 그리고 재활용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챕터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질문이 이렇게 있어요. 걷기 습관 묘사 해가지고 밑에는 좀 예시 답변
그리고 더 밑에 보면 core expressions라고 해가지고 유용한 어휘나 표현 등이 나와 있어서 참고해서 주제마다 스크립트를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집 말고도 웬만한 문제집은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는 스크립트를 거의 달달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좀 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외운 티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막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별로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수준 차이가 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스크립트를 쓰기는 쓰되 그걸 달달 외우지 않고 내용 전개 방식이나 순서 또 그에 맞는 뭐 어휘나 표현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답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도 그게 4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너무 베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이야기를 써야 이렇게 쓰면서도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또 실제로도 기억이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막 시작하기는 했는데 갑자기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표현들을 써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I'm having a brain fart. I'm blanking out. I suddenly forgot everything. Can I skip? 그리고 정말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다 싶으면 괜히 어설프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한두 문제 정도는 바로 스킵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스킵을 해버렸거든요. 답변 제출하기를 눌러버렸어요. 그랬는데도 IH가 나온 걸 보면 한두 문제까지는 그냥 스킵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필러를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well, I mean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퍼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거는 오픽 노잼이라는 채널에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3개 이상은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베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나름 고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줄이거나 또 여러 가지 질문에 중복으로 대답하기 좋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선택한 서베이는요. 서베이가 총 7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1번 항목에서는 일경험 없음, 직업 없음. 그리고 2번 항목에서 학생은 아니요 라고 했고요. 또 3번 항목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본인의 실제 거주 환경을 고르면 되실 것 같고요. 또 4번에서 7번 항목은 최소 12개 이상을 필수로 골라야 하는데요. 4번은 이제 여가 활동에 대한 답변인데 저는 영화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카페 가기 4개를 골랐고요. 5번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는 음악 감상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6번 자주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걷기, 하이킹, 조깅,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이렇게 4개를 골랐고요. 또 7번 휴가에 대해서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3개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차피 자기소개랑 주거 관련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나마 일경험이랑 직업 없음, 학생도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면 회사나 학교 관련 질문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른 것 중에서 이제 주제를 묶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 감상이랑 카페 가기 이렇게 2개를 고르시면은 나는 주로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을 좋아하고 집 근처에 그런 음악을 들어주는 카페가 있어서 자주 간다. 이런 식으로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걷기, 하이킹, 조깅, 공원 가기 4개를 묶어서 준비를 하시면 걷기, 하이킹, 조깅 요거는 그냥 같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 운동을 공원을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보통 공원에 가서 걷거나 뭐 하이킹이나 조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주로 뭐 친구랑 늦은 저녁에 집 근처 공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뭐 3바퀴 정도 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 여행이랑 해외여행, 해변 가기. 요거 3개를 같이 묶어서 일단은 해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방학 때 물이 맑고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하면 주로 뭐 수영도 하고 모래성도 쌓고 한다. 뭐 그런데 여기서 국내 여행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 해변을 제주도라고 하면 되고 해외여행이 나오면 보라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에 이제 난이도를 레벨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시험 시작 전에 한 번, 그리고 시험 중간에 한 번, 총 2번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1번에서 6단계 중에서 2번 다 5단계를 골랐습니다. 보통 점수가 잘 나오려면 최대한 높여서 66 아니면 56 또는 65 이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하던데 저는 괜히 6레벨을 그러니까 레벨 6만 선택을 했다가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괜히 헛소리를 할까봐 그냥 소신 있게 5레벨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 1~2달 정도 빡세게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